UAM 뉴스 브리핑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칼럼을 담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간 글로벌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첫 번째 eVTOL 서비스가 시작될까요?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eVTOL 주요 제조사의 가망 인증 현황, 각국의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어디에서 eVTOL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eVTOL은 추진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틸트 로터형, 고정익, 회전익, 복합형, 멀티 로터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멀티 로터형이 기술적인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조기 상용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독일 폴로콥터사, 중국 이항사의 주력 기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 내용을 감안하시고 위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eVTOL의 투자 기회,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를 조망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뱅크가 조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동력 리프트를 기준으로 조비가 FAA의 가망 인증, 그 중에도 형식 증명 단계를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조비의 23년 가망 인증 통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아처가 미드나잇 첫 시제기 제작을 거의 완료했다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조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아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처가 가망 인증 대상 항공기를 이제야 제작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늦게 제작했다는 것에는 유불리가 있을 텐데요. 아처의 경우에도 실제 FAA의 가망 인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닐리움에 관해 긍정적 기사와 더불어 닐리움이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언급이 조심스럽지만 설계에 문제가 있고 결국 가망 인증 통과를 위한 자본이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현지점 주요 이슈는 가망 인증 프로그램 통과입니다. 어떤 제조사가 가망 인증 프로그램을 먼저 통과해서 기대하던 상용 서비스를 실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와중에 주요 제조사 중 하나인 베타가 뜻밖의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망 인증의 우선순위를 eVTOL,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eCTOL, 전기동력은 유지하되 기존 항공기처럼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고 착륙하는 항공기로 먼저 가망 인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2025년에 eCTOL인 CX300으로 가망 인증을 완료하고 eVTOL 알리아 250은 2026년에 인증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eVTOL 알리아 250의 인증 계획이 1, 2년 늦춰지는 셈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UAM 상용 서비스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알리아 250은 KUAM 실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제주항공 컨소시엄의 기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에 관해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타는 2017년 창업한 eVTOL 스타트업으로 최대한 가볍고 단순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는 디자인 철학으로 알리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승객 드론 시장에 먼저 진입하지 않고 위료용 긴급 수송이나 화물 배송 등 화물 드론 시장 진입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완벽함이란 더 추가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는 명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디자인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타의 인증 전략이 그들 입장에서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착륙 방식의 항공기에 전기동력을 추가한 CX-300으로 먼저 가망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이후에 완전 새로운 형식의 eVTOL 알리아 250으로 가망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원문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배달 드론 기업 윙에 대해 새로운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구글 관계사인 윙은 자사의 드론 배달 서비스가 식당이나 소매업체의 기존 배달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주차장이나 건물 옥상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해당 도시의 유명 배달앱과 통합해서 어느새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하루 1000건의 패키지를 드론 배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마존 등 드론 배달 업계가 드론 자체의 성능 향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동안 윙은 효율적인 드론 배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윙 딜리버리 네트워크, 윙 배달 네트워크, 윙은 새로운 배달 네트워크 시스템을 집중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윙이 테스트하고 있는 배달 네트워크는 물류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됩니다. 특히 배달 드론이 이착륙하거나 이동하는 사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패드, 식당이나 소매업체 등이 고객에게 전달할 패키지를 미리 적재할 수 있는 오토로더, 이 세 가지 핵심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윙 배달 네트워크 내의 드론은 가장 효율적으로 픽업, 배송, 이동,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의 고객 수요가 급증할 경우 여러 충전 패드를 활용해서 도시 전체에 걸쳐 유연하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구축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글 관계사다운 그간 구축해온 드론 배달 빅데이터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비단 윙뿐만 아니라 여러 드론 배달 스타트업을 통해 드론 배달 서비스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UAM 뉴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뉴스의 제목과 원문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뉴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